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새누리 김태환 선수께 이번 기회에 배지 떼시고 격투기 선수로 전향하세요. 그 나이 쳐드시고도 김 선수 정도면 경상도 챔피언은 따놓은 당상일 것 같은데 60대 골프장 경비 아저씨 패시던 실력 죽지 않은 것 같아 반가웠어요. 그깟 치안감 따위? 자, 이제 치안 정감에 도전하는 겁니다. 물론 다음은 치안총감, 그러니까 경찰청장이겠죠. 행안부 위원장이신데 치안총감 따위가 문제겠어요? 김태환 선수 응원합니다. 화성에 김성회도 없는데 땜빵 하셔야죠. 사망해요 김태환. 이상은 저희 페이스북 친구이신 이종서 선생의 글입니다. 새누리 김태환 의원의 홈페이지에 쓴 글이랍니다. Just a poor boy, though my story is seldom told. I squandered my resistance for a pocket full of mumbles. Such are promises, all lies and jest. Still the man hears.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에서 제공하는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에 부터 4시까지 방송을 합니다. 자, 첫 곡으로 들으셨던 곡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Boxer, 고전이죠, 고전. 팝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을 1950년대에는 에버리 브라더스라고 하는 듀엣이 인기 있었다고 하면 60년대에는 바로 사이먼 앤 가펑클의 시대였죠. 처음에 데뷔를 톰 앤 제리라는 이름으로 했대요. 톰 앤 제리. 아시죠? 고양이랑 쥐 나오는 거. 가펑클이 키가 크고 사이먼은 작거든요. 그죠? 유태인. 네,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둘 다 공부를 잘했죠. 가펑클은 나중에 박사학위도 받았던가? 아니면 말고요. 유럽으로 순회 공연을 떠났을 때 어느 DJ가 야, 이거 노래는 좋은데 비트가 좀 약하군 해서 원래는 통기타로만 반주했었던 그 노래에다가 드럼과 베이스와 일렉 기타를 넣었죠. 그래서 포크곡을 포크락으로 바꿉니다. 그랬더니 히트를 했어요. 그 노래가 바로 The Sound of Silence였죠. 네. 그 노래 히트를 계기로 해서 사이먼 가펑클은 그야말로 스타덤에 오릅니다. 특히 Bridge of Troubled Water라는 곡은 그해 70년인가 71년인가 그래미상을 싹쓸이하고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곡 중에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저희 화류계 데뷔곡이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들어갔던 동아리에서 노래자랑 대회를 했을 때 제가 그 노래를 불러갖고는 1등을 했습니다. 네, 사이먼 앤 가펑클, The Bridge of Troubled Water. 근데 결국은 그 성격 차이로 사이가 나빠져서 해산했다가 80년대 83년인가요?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서 재결합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결성을 하죠. 아트 가펑클은 정말 천사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싱어송라이터의 자질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히트를 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폴 사이먼은 싱어송라이터였기 때문에 그 후에도 승승장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미상도 여러 번 받았고 또 말솜씨도 있어서 사회도 보고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그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13년 뒤에 다시 재결합을 하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한창 젊었을 때는 너 잘났니? 내가 잘났느니? 너 새끼 나쁜 새끼야 이러면서 성격이 맞느냐 안 맞느니. 성공한 다음에 말이죠. 네. 그래서 헤어졌다가 나이가 좀 들어서 재결합하는. 우리나라엔 들국화가 대표적이고 또 자전거 탄 풍경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탄풍. 원래 풍경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송봉주 씨가 따로 또 같이 또 해바라기 출신의 송봉주 씨가 풍경이란 이름으로 음반을 준비하다가 세발 자전거라는 팀에서 자전거 바퀴가 하나 빠져서 나무 자전거가 된 그런
그렇습니다. 강인봉 그리고 김영섭 두 사람을 만나서 자전거 탄 풍경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잠깐 활동하고 말라 그랬는데 인기가 좋으니까 계속 활동하다가 송공주 씨가 이제 나온 거죠. 예. 나 혼자 좀 잘해보련다. 썩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결합해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도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요. 즐겁고도 유쾌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 오늘 오후 3시에는 미디어 몽구 있죠? 미디어 몽구. 1인 미디어의 선구자. 제가 참으로 친애하는 청년입니다. 미디어 몽구를 모시고 이야기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네, 이걸 밥이라고 있습니까? BAP. BAP라고 있는군요. 네, BAP의 음악 듣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핸드폰 시계를 보고 어제 준비한 옷을 입고서 서둘러 집을 나서죠. 매일 즐겨 듣던 노래를 혼자 흥얼거려. 네. 팟캐스트 방송에서는 노래가 들려지질 않잖아요. 그죠? 저작권 문제가 있어갖고. 네. 사실은 얘기 몇 마디 하고 노래 2곡 듣고 이거 좋거든요. 연속성도 있고 생방송할 때는. 그런데 팟빵으로 들을 때는 좀 그렇죠? 네. 분량이 좀 짧아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노래를 끄는 건 아니고 잠깐 좀 한 템포 쉬고요. 김태환 새 대가리당 선수에게 바치는 곡 더 박사였죠. 맞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BAP의 커피숍. 이런 노래들 요즘 가벼운 이런 노래들 많이 유행을 합니다. 듣기 편하죠. 네. 홍대 인디시내에서도요. 이런 편한 노래 듣기 좋은 편한 노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의 그런 곡들도 많이 그렇고 그죠. 네. 하나와트님 새무리 것들이 나라를 걸레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지들이 조폭을 접수하려 하네요. 욕도 가까운 인간들. 이게 문제예요. 새 대가리당이 나쁘다는 거는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아는데 쟤들은 원래 나빠 이러면서 포기하고 있고요. 그 외 야당들은 착한 놈들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나쁘거든요. 나쁜 짓을 가끔 하거든요. 그러면서 니들은 똑같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죠. 니들이 똑같은 게 아니라 거기서도 옥석을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한다면은 덜 썩은 곡식을 골라갖고 먹어야지 살지 안 그러면 죽지 않습니까? 예? 니들 똑같아 그러면서 포기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상님 반갑습니다. 일바닥 로고송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온 식구 즐거웠습니다. 아 백마고지님 그죠? 예, 예 어저께. 내일 뭐 따님 생일이라고 로고송 신청해 주신 분 지금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면 반응해 주십시오. 내일이 생일이니까 오늘은까지는 완성을 해서 들려줘야지 내일 깜짝 이벤트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반응 보여주시면 오늘 이따가 노래 하겠습니다. 작곡했어요. 자, 윈디님, 그렇죠? 예. 싸우는 가펑굴. 저도 참 좋아했어요. 기타를 처음 배울 때, 저기 중국 대사관 있죠? 중국 대사관. 지금은 그 자리에 중국 대사관이 없을 텐데, 그때 이제 자유중국 대사관이었죠. 명동. 그 앞에 보면은 외국 책들을 파는 데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 일본에서 나온 스코어보드죠. 그 기타, 타브 악보. 기타 줄에다가 손가락 번호도 적혀 있는, 그래서 참 보기 쉬운 타브 악보를 우리나라에서는 그때는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악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본에서는 만들었고, 사바넨 가펑클의 주요 곡들을 모두 그렇게 편집을 해서 팔았죠. 비쌌습니다, 꽤. 그걸 샀습니다. 사서 연습을 했죠. 오리지널로. 예, 그걸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치면은, 네. 왜 남학교를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제가 다니고 싶어서 다닌 건 아니지만, 참,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작두님, 반갑습니다. 조올리님,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왜 이리 답답한지. 좀 자랑스러운 나의 족이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일본에서 들리는 소식도 뭐 썩 그렇게, 예, 시원한 소식은 아니죠, 졸리님. 예.
7월 20일에 선거 있다죠. 거기서 일본 공산당이 약진이 기대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일본 공산당은 공산당 본연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온건화되었지만 생협운동의 선구자였고요. 그죠? 그리고 그 기초의회 이런 곳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일본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그동안 5석이었는데 이번엔 10석까지 바라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공산당은 생활 밀착형 정치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더군다나 민주당 정권이 물러나가면서 자민당의 아베 신조 정권이 등장해서 점점 그 전통적인 친재벌 정책 그리고 극우 횡보를 보이고 있어 일본의 양심 세력들은 물론이고 자민당의 온건한 원로들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대요. 그래서 공산당에 오히려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좀 약간 시원한데 그 외의 것들은 뭐 별로 시원하지가 않죠. 홍유리님, 로이킴 씨의 표절 논란에 대해 원곡자인 어쿠스틱 레이님이 쓰신 글을 보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사감은 없다란 얘기, 더 잘 되길 바란다는 얘기. 자신의 작품을 도용당한 건지도 모르는데 다만 담담히 인디 가수 여러분 유튜브에 자신의 곡을 꼭 올려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전부 무명이라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일까요? 그런 거죠. 대형 기획사가 없어 힘이 없는 걸까요? 그런 거죠. 유명 오디션 출신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겁니다. 물론 표절로 확정난 건 아니죠. 단지 어쿠스틱 레이님의 담담한 글과 러브 이즈 캐논의 맑은 우쿨렐레 소리가 참 인상적이에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의 구조에다가 바로 어쿠스틱 레인의 러브 이즈 캐논의 멜로디를 얹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죠. 이 법적인 문제입니다. 이 표절에 대한 거는. 그러나 선수들끼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죠? 로이킴, 장래가 충방되는 오디션 출신의 스타.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쿨렐레는 하와이에서 발전한 악기죠. 그래서 하와이제 우쿨렐레가 비싼 것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역시 일본에서는 많이 쓰고 있었어요. 하와이랑 일본이랑 많이 가깝잖아요. 네. 인적 교류도 많고 하와이에 일본 땅도 많고 진주만 공습에 이은 2차 세계대전의 패배를 그런 식으로 복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쿨렐레 소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러브 이즈 캐논 듣고 로이킴의 노래 듣고 김광석이 일어나까지 들어볼까요? 일어나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 것? 네, 들어보죠 뭐. 네. 영혼을 믿나요? 사랑을 믿나요? 그래요 믿어요 또 그대만큼요. 바람이 부네요. 나는 생각에 잠겨 끝없이 길을 걷고만 있어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 세 노래가 같은 곡이 아닙니다. 네, 각각 다른 곡이에요. 네. 참 뻔뻔하죠. 네, 이게 바로 다 과거청산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민특위 때 확실하게 친일 청산했으면 과거에 잘못을 저지르면 확실히 심판을 받는구나.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생기기 때문에 친일은 물론이고 그리고 독재도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이며 실생활에서는 범죄도 함부로 저지르기 힘들 거예요.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범죄를 함부로 저지른 다음에 대가 함께 뭉개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선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절을 한 작자는 어제 얘기한 것처럼요. 축구 선수가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은 이미 스포츠 정신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 스포츠 할 자격을 박탈시켜야 되는 겁니다. 최성국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박탈시켜야 되는 건데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집을 한 인간은 다시는 노래를 못 부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박진영은 자기가 표절한다는 것을 인정을 했잖아요.
박진영이 훌륭한 점은 남의 곡들을 절묘하게 짜집게 갖고 자기 걸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인데 그러다가 된통 걸렸잖아요. 그런 정상적으로 정의가 바로 쓴 사회라면은 바로 퇴출입니다. 바로 퇴출이죠. 아니면 최대한의 최선의 자숙 기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버젓이 표절한 게 아니겠습니까? 표절이라도 좀 절묘하게 했으면 말을 안 해. 예? 서태지의 난 알아요 같은 곡도 표절까지는 아닙니다만 여러 곡을 참고를 했거든요.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곡으로 재탄생시켰어요. 원래 그 음악이라는 것은 지금 음표상의 한계도 있고 말이죠. 그동안에 지구상에서 창작된 노래가 어디 그렇게 많기 때문에 자세히 따져보면 비슷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작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영감을 얻어갖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천하의 비틀즈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밥 딜런을 듣고서 감명받은 존 레논이 You've Got to Hide Away 같은 그런 포크곡 비슷한 걸 만들기도 하고요. 또 폴 맥카트니가 옛날에 들은 재즈곡 같아 그러면서 작곡을 하고서는 와서 멤버들을 만난 자리에서 야 이건 나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만들었는데 니들은 생각은 어때? 했더니 아니야 이거 네가 만든 거잖아. 이건 표절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럼 부르지 뭐. 그래서 나온 게 예스터데이 아닙니까? 그것도 음반에 뒤쪽에 넣었어요. 네. 별로 주목하지 않은 곡이었는데 비틀즈의 노래 중에 가장 많은 이들이 음반에 수록한 그런 곡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예스터데이가 안 들리는 그런 때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건데 표절을 해도 정도껏 해야죠. 그죠? 그러나 이것도 상부 구조인 정치, 역사 이런 곳에서 과거 청산을 확실히 했고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때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역사의 단죄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풍토가 확실히 섰으면은 이런 경우가 안 생길 거란 말이죠. 니들은 맨날 성추행하고 뺨 때리고 탈세하고 사람 죽여놓고서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왜 표절 좀 한 것 같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 좀 떠보려고 그런다. 무명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나도 좀 떠보려고 살짝 좀 이렇게 가져다 썼는데 뭐 그게 죽일 일이라고 그러니?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에이씨. 아무튼 그냥 부담 없이 듣기는 참 좋네요. 그죠? 김광석 형의 곡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일어나를 들으면서 이 노래는 표절한 것 같아 라는 곡이 있긴 있어요. 그거 이따 한번 들어볼까? 일어나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아니 일어나는 저기 하면 되잖아요. 김광석 일어나 그런 얘기가 있나요? 그런 얘기 없고, 고인에 대한 그게 될 수 있으니까, 폐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쵸? 나오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부치 찌요시라고 하는 일본의 우파 가수, 포크락 가수, 간파이라는 노래로 공전의 히트를 친 일본의 국민가요 같은 그런 노래죠. 가고시마 출신이고요. 친구의 결혼식에 못 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신간센에서 작곡한 노래가 건배, 간바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일본의 국민가요고 결혼식장에서 많이 불려지는 그런 노래죠. 그 나가부치 찌요시가 만든 그 춘렌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랑 많이 비슷해요. 조합원 1만 6천 명까지 30명 남았다는데 한번 저 검색 들어가 볼까요? 몇 명이나 오늘 들어오셨는지 그래? 아직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시간에 2시 이후로 한 분도 가입을 안 하셨대요. 조합원으로. 문희정 아나운서 이런 방송에 존립 근거가 있나요? 노래예요. 노래예요? 진짜 노래하면은 조합원 좀 들어오실까요? 네. 로고송. 로이킴 덕분에
어쿠스틱 레인을 알게 되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아도 너무 똑같아요. 관 감독님. 네. 그렇죠. 보자. 왕팬입니다. 순위가 꾸준히 상승하던데 업데이트 좀 늦은 것 같아요. 12월에 들면 깜짝 이벤트 같은 거 없나요? 뭉중전과 듀엣 라이브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예. 그 중전이라 그러니까 밑에 누굽니까? 조상훈 사무국장님께서 가래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즉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전이라고 하면 부당한지 아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조상훈 국장님은 뭔가 실수하신 거예요. 가래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중정님은 바로 성모 마리아랑 같은 급으로 이렇게 격상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성모 마리아급 문중전. 네. 어떠세요? 아, 지연 아빠님, 지연이 돌잔치 로고송 신청한 지연 아빠입니다. 즉흥적으로 신청하고 싶어 했는데 병인님께 부담이 안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거 알면서 가사를 그렇게 보냅니까? 근데 어떻게든 만들어 봤어요. 예. 좀 기다려 주시고요. 3시 되기 전에 부르겠습니다. 작곡을 했어도 연습은 해야 되거든요. 예. 가사가 좀 재밌었어요. 자, 그래요. 음악 좀 일어나 듣고 춘냉가가 검색해갖고 듣는 걸로 하죠. 고인에게 누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표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건지 법적으로 표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일어나를 처음 듣고서 정말 들었어요. 일단은 간파이 말고 춘냉가거든요. 춘냉가. 자, 일단은 일어나부터 듣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김광석의 일어나, 그리고 나가부치 쯔유시의 춘렌카 들으셨습니다. 나가부치 쯔유시의 초창기 히트곡 중에 하나고요. 어디서 일어나의 모습도 있지만 다른 소리도 들린다고요? 그렇습니다. 나훈아 선생이 부른 잡초의 모습도 좀 들어있고 또 나훈아 선생이 역시 부른 건배라는 노래도 있죠. 네. 라라라라라라라라 딸라라라라 건배 이 노래요. 잡초도 아시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거요. 네.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것이 표절이냐 아니냐는 법으로 밝혀지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창작자 본인만 알고 있는 거죠. 그 표절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 정서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겠죠. 그죠? 표절에 관한 법률이 있을 테지만 정서는 또.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김광석 고인을 욕되게 뭐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예. 다만 광석이 형도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예. 일어나는 싫다고, 대학 때 개인적인 일로 힘들 때 질질 울면서 김광석님 테이프 듣고 다녔는데 이상하게 일어나는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김광석의 마지막 앨범에 들어있는 그 앨범을 김광석 씨가 광석이 형이 매우 좀 애착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만들었다고 해요.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앨범이지만 의외로 호응이 별로 없어서 많이 낙담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함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품은 비슷하지만 표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일어나의 라이브 버전이 있죠. 이 라이브 버전은 하모니카로 이렇게 부는 부분 보면은 분명히 나가부치 쯔유시의 일어나, 춘렌가에서 따온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만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죠. 이 노래 방금 전 김광석 일어나랑 비슷한 느낌이 난다고 하셨죠. 왜 이 시간만 되면 매일 끊어지는지 PC 혹시 국정원 짓인가?
광주 무등산 문빈정사 현수막 대박. 아하. 귀퇴가. 귀하 민주현아. 약불현냐. 번작촉약. 구지가에서 따오셨군요. 구지가. 예. 귀태야 민주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촛불에 구워 먹으리. 예. 바람이 불어 좋은 날입니다. 안녕 바다의 변해가네. 김광석의 느낌과는 또 다른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졸립던 참인데 일어나서 기지개라도 켜야겠네요.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결혼하셨죠? 라고 오류를 바로 잡아주셨는데 그냥 대강 넘어가죠 뭐. 혹시 조합원 가입한 우편이나 가입 확인서 같은 거 오나요? 궁금해서요. 라는데 그런 거 옵니까? 그런 거 없대요. 예,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제 가입하신 분 계신가 한번 볼까요? 있어요? 아, 한 분이 오셨습니다. 보자. 부산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예, 예전에 반송동이었겠군요. 나무늘보님. 예, 나무늘보는 느리기로도 유명하지만, 예, 잠깐요. 예, 안치기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온갖 기생충이 모여 사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동물일지도 몰라요. 나무늘보. 뭐, 각종 곤충은 물론이고 기생충까지 없는 게 없다고 하는 아주 더러운. 그렇겠죠? 뭐, 코끼리나 하마처럼 물에 들어가서 씻는 것도 아니고, 사자나 치타처럼 빨리 뛰어갖고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면서 곤충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나무늘보. 나무늘보는 저 동남아에 살고 있죠. 뭐, 분류학상으로는 뭐 유인원, 원숭이과에 속한다고 한데, 저 같으면 제가 원숭이라면 그런 애를 동료로 인정하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참,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나무늘보님, 가입해 주셨어요. 야, 이거 조합원 소개한다면서 욕 보이다니. 예, 죄송합니다. 얘기하는 순간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김아기님께서, 감아기. 예, 감아기, 꽈마귀님이십니까? 예, 출자금도 넉넉하게 해서 가입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손뼉 한번 치고. 지금 사실은 어제 제가 작곡한 노래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기타 없이 작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타 치면서 연습을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연습을 한 다음에 하여튼 오늘 중으로 들려드릴 테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예. 그래서 2부로 넘어가서 아무래도 들려드릴 것 같습니다. 2부에는 오늘 예고 드린 대로 1인 미디어라는 말을 만들어낸, 자기가 만든 건 아니고, 그렇죠? 누군가 만들었겠지만 하여튼 1인 미디어의 선구자이자 거리에서 그리고 뉴스타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친숙한 뭐 대단한 기자 자격증이나 입사 시험이나 언론고시를 통과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뭐 번듯한 직장에 지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뉴스타파를 그만뒀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언론인보다도 치열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미디어 몽구님을 모시고 있다 얘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자. 시간이 사랑했만 이런 거 뭐 됐고요. 동경소녀 신청해왔군요. 네, 보자. 그거 들어도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좀만 더 얘기를 하다가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표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로이킴 오디션 프로에서 승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뭐냐면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는 가수들, 특히 싱어송라이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면은 예선에서 떨어질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가창력, 뭐 쇼맨십, 그리고 집안 사정까지 삼위일체가 돼야 되니까 외모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신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등용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세상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죠. 자, 노래 하나 듣고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